네. 여러분은 그 알고 싶은 기업의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예, 지금처럼 뭐 방송을 보시기도 하고요. 뉴스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듣고 정보를 얻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건 다 아는 비밀인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CEO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비보전 대표이사이자 루미마이크로의 대주주이신 이두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방송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잘 되실 겁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비보전의 대표이사 이두현입니다. 우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경제TV 관계자 여러분하고 특히 우리 최성민 앵커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그 비보전이 많은 주주님들 또 투자자분들께 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여기 나선 계기도 그 일환의 노력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뭐 저기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건 좋은 거고요. 예, 여기가 뭐 조사하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직진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쉽지 않습니다. 네. 오피란제린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진통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뭐 좀 속이 안 좋으면 아니면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시장 사이즈가 얼마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그 진통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네. 쓸만한 진통제는 없다 이렇게 아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진통 강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증의 그 강도가 얼마나 세냐. 네. 그래서 보통 그거를 0에서 10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0은 출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1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0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 네네. 10은 그 상상 이상의 가장 강한 통증. 그게 이제 출산의 고통 정도? 출산의 고통 또는 그 화상, 특히 좀 굉장히 그 많은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네. 때, 특히 드레싱할 때 네네네. 이때의 그 통증을 10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 0에서 3까지의 통증을 이제 경도의 통증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4부터 6을 이제 그 중증의 통증. 네네. 뭐 그리고 이제 7 이상이 넘어가면 네. 아주 심각한 통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 이상이 넘어가면 그야말로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야 될 정도의 심각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문제는 대부분의 진통제가 이 경증의 통증에만 효과가 있다는 네. 거죠. 실제로는 이 심각한 통증, 즉 그 통증 강도 7 이상의 그 통증에 잘 듣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그 마약성 진통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네네. 왜 군인들이 총에 맞고 나면 왜 이렇게 탁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그게 마약성 진통제 몰핀, 몰핀이군요. 이제 아편이라고 해서 그 네네. 양귀비 추출물을 일컫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통증 아주 그 가장 강한 통증도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하는 반면에 네네. 그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병원에서 쓰일 때 그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그 호흡 억제. 그래서 너무 그 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호흡이 억제됐다 보니까 숨이 넘어가는 것 그렇죠. 같은 위험하죠. 예. 네네. 그리고 사실 가장 심각한 그 부작용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면 용량을 점점 늘려야 되고 네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강력해지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약성 진통제가 사실 그 고대 그리스인부터 사용이 됐었는데 네. 뭐
다 이제 추출물, 양기류 네. 추출물로 사용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1800년대에 들어서서 그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아스피린이고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아스피린은 다 좋은데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기 복용을 하면 그 위나 십이지 장애 그 궤양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아주 아플 때 사용하지는 못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바로 예. 문제는 네. 이 아스피린은 경증의 통증에만 그렇습니다. 그 듣는다. 그래서 네. 그 이 아스피린 계열의 그 진통제를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들지 않는 진통제가 개발이 꼭 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어떤 현존하는 진통제들은 네. 그 경증의 통증에만 듣기 때문에 네네. 1990년대부터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네. 이 비마약성이면서 그다음에 비소염 진통제이면서 그 효능은 그 마약성 진통제만큼 강력한 그런 진통제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그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고요. 그러면 이 진통제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중증에 들어야 되는 비마약성 진통제 내지는 그 진통제 시장 전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좀 리포트도 읽고 보면 암 시장,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암에 해당되는 바이오 신약들의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는 네. 거 정도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네, 네. 진통제 시장도 큽니까? 진통제 시장이 그 항암제 시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 아하. 사이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110조 110조 원 정도, 가량의 예. 그 시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진통제는 그 거의 한 인디케이션으로 봐야 되고 한 적응증으로 봐야 네네. 되고 그 대신에 항암제 시장은 이제 소분이 되죠. 무슨 굉장히 뭐 분류가 많이 대장암, 돼 있죠. 뭐 폐암, 예. 뭐 뇌암 이런 식으로 네. 소분이 되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는 진통제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사실은 지난해 말에 저희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 비보존 가치와 유사한 거대한 소위 말해서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나 비상장 회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뉴스를 갖다가 좀 접하게 됐는데 오피란제린이 임상 3상 실패를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 3상 실패 원인이 무엇이고 당시 임상 뭐 프로세스가 문제였는지 그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뭐 아픈 질문이긴 합니다. 예, 아주 뼈아픈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그 단번에 1차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섰습니다. 그 사실 약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요. 네네. 그 1차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 그 시장 속건이 빠르고 네. 아주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요 중간에 좀 이런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셨는데 예전에 우리 그 대표님의 프로필을 보면 릴라이릴리에도 계셨고 네네. 세계적인 뭐 글로벌 파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에도 계셨습니다. 네네. 근데 왜 욕심을 부리셨습니까? 그런 아주 거대한 남들이 없는 그런 경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장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약물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음흠. 아 이거는 된다라는 네. 어떤 자신감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하여튼 첫 번째 그 실패 원인은 그런 그 1차 치료제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네. 그 수술 시작 전부터 투여를 한 거죠. 그래서 수술 시작 수술 시작 전에 왜 투여하십니까? 아프지도 않을 텐데 그분은. 예, 보통 그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현재 그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네. 그 수술 중에도 이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술 시작하면서 바로 그 네네. 마약성 진통제를 네네. 투여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술 후에도 계속 투여가 되는 건데 네네. 이제 그런 1차 치료제의 네네. 지위를 확보하기 네네. 위해서는 네네.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와 동일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 아프지 않은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하.
그 이제 아까 제가 페인 통증 강도를 말씀드렸는데 네. 보통 0에서 3 사이의 환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킬 필요가 없겠죠. 아스피린 먹으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아프지 않은 환자한테 왜 네. 그 진통제 실험을 하느냐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들 많은 검토를 했는데 데이터를 보면 네. 그 이제 복부 성형술이라는 그 네네. 수술 환자들의 그 통증을 보건데 네네. 충분히 중증 이상의 통증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네. 사실 예측을 하고 네. 이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30%의 환자들이 0에서 3인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복부 성형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별로 통증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피란제린을 투여했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으니까 손을 들고 저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통증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통제 실험을 했다. 너무나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약간. 네, 저도 뭐 나중에 그 아주 많은 후회를 했죠. 네. 그- 네, 그러면 뭐 당장 7월에 그러면 임상 3상 재도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번 임상 3상은 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뭐 뉴스도 간단하게 뭐가 난 것 같은데요? 예, 그 이미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처럼 네네. 7월 초에 첫 그 환자 투여를 목표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네. 뭐 사실 그 보도 자료도 나간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그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그 이제 공식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사이트 임상 기관을 점검을 하고 네네. 이제 환자 스크리닝이 시작이 됐고요. 네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오기 직전에 그 또 얻은 정보는 이제 10명의 환자가 스크리닝이 됐고 네네. 그중에 8명이 통과가 됐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친절하게 스크리닝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기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증 강도가 뭐 4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네. 이런 그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조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환자가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선별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그 10명의 환자를 선별을 해서 네네. 8명이 통과가 돼서 네네. 수술 일정이 잡혔다. 아.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음 주 초에는 그 첫 환자 투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릴 일이네요. 예. 그래서 예. 그 뭐 별일 없이 무난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첫 환자 투여가 진행이 되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또 공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비보조는 KOTC에서 오늘부리 시가총액이 한 7,500, 8,000억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8천억 8,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OT 시장에서 8,000억이면 뭐 아마 상당히 큰 그 코스닥으로 언제 넘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네네. 사이즈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량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죠. 네네. 그 송구스럽게도 주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장외 시장이긴 하지만 거래량이나 거래액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2조까지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조까지 갔었습니까? 네네. 네. 불행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상 3상이 실패가 되는 네. 바람에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임상 3상 다시 들어가시니까요. 네네. 3B라고 표현하나요, 그것을요? 사실은 3A고요. 이번에 네네. 네. 시작하는 거는요. 네. 그 이제 3B 시험은 다시 그 네.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또 다시 2조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는 네. 그 초지일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 하여튼 그 모든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비보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뉴스냐면 루미 마이크로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한다. 그다음에 루미 마이크로의 또 제주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보존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루미 마이크로와 협업에 나서시는 건지 각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신약 개발 그 연구에 집중을 했었고 이제 신약이 개발이 그 완료되는 시점이 이르면
결국은 생산과 판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신약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 그 코스닥 상장을 한 후에 그 자금으로 생산과 판매를 네. 그 확립하기로 했었고요. 네. 그건 뭐 그 기존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쉽게 진행을 네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그 기술특례 상장에 실패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코스닥 상장사인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한 것이고, 네네. 그러면 그 루미마이크로를 통해서 기존 제약사를 인수를 해서 생산과 판매를 확립하는 네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네, 관계와 네, 좀 맞습니다. 비슷하게 네, 가신다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회 상장을 고려하신다라는 기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우회 상장에 관해서 루미 마이크로를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거에 관해서 뭐 발전된 혹시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회 상장도 하나의 옵션으로 그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그 시장의 그 우회 상장 요건들이 네네. 상당히 까다롭고 네네. 많은 법률적, 재무적 검토들을 해야 네네.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네네. 그 비보존 주주 그리고 그 루미 마이크로의 주주, 네. 양사의 주주분들의 그 네네. 동등한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윈윈할 네. 수 있는 조건을 찾느냐. 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네네. 뭐 우회 상장, 루미 마이크로를 통한 우회 상장을 안 할 이유도 없고, 네네. 그 상장이 불가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그 오피레전 말고요. 왜냐하면 오피레전 이후에 다음 파이프라인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싱글 사실 바이오 제품으로 회사가 있다면 조금 그것은 네네. 향후의 미래 발전 방향에 조금 저해가 되는 것이니까 뭐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있으십니까? 네네. 예. 저희들은 뭐 어차피 그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 R&D 회사로서 작년 말에 그 공지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두 번째 진통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게 계속 그 진행이 돼가지고 올 아마 한 두세 달 후면은 네네. 그 전임상 독성 검사, 이제 공식적인 그 독성 검사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적응증은 신경병성 통증과 그 약물 중도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 훨씬 그 진통제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을 노리고 있고, 이미 비보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독성 검사를 그 실시했기 때문에 뭐 내년 4, 4분기 중에는 임상일상에 진입하리라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물질 하나는 그 오피렌제린과 같은 계열의 그 약물인데요. 이제 오피렌제린의 그 특허가 이제 완료가 되면 네네.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진통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좀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께 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피렌제린도 그 기대해 주셔도 좋지만 저희들의 이 후속 파이프라인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비보존 그리고 우회 상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 들으셨고요. 오늘 이두현 비보존 대표, 루미마이크로 대주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